어, 아이고, 잘 지냈어? 이틀 동안? 네. 잘 지냈어? 잠깐 좀 줌이 좀 끊기는 것 같다. 잠깐. 나는 잘 보여? 이제 보인다, 이제 어, 보인다. 네. 보인다, 보인다. 잘 지냈어? 수행평가 그때 힘들어하더만 잘했나? 네. 잘했어? 다 끝냈어? 아직 2개 남았어요. 2개 남았어. 뭐 남았대? 지금 윤리와 사상이랑 음, 또 논술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아, 남았어. 요새 체육 논술이 또 있구나. 체육 논술. 체육 논술은 뭘 하나? 역사 같은 걸 하나? 아니면 그냥 만약 배구면은 음, 배구 룰이랑 그런 거 아, 막 다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채워야 돼요, 빈칸. 그렇구나. 배구 잘한다고 하지 않았나? 맞아요. 그지? 배구. 키가 크니까 아마 또 더 잘하겠다. 배구. 선생님, 배구는 진짜 안 해봤는데, 스파이크도 막 때리고 그러나, 그러면? 지인이? 네, 맞아요. 오, 장난 아닌데.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은, 오늘 수업을 해봅시다. 전에 얘기했던 필수 문제 8번이랑 8-1번 혹시 했나? 네. 했어? 잠깐만. 잠깐만, 금방 할게. 됐다. 오케이. 8번이랑 8-1번 각각 한번 답 얘기해 줄래? 1번부터? 1번 인생 시간은 x 플러스 10 음, 하고 음. 거리는 40 하고 가로 열고 x 플러스 10 하고 가로 닫고 오케이, 오케이. 거리는 60x요. 거린 60x? 오, 좋아, 좋아. 2번은? 2번 40x 플러스 400은 60x 400은 60x. 좋아, 좋아. 3번은? 20분 소요. 20분 후? 네. 오, 그래, 알았어. 8-1번은? 1-1번 식을 쭉 다 말할까요? 좋지. 식을 한번 쭉 말해볼래? x 곱하기 180은 x 플러스 13 곱하기 50하고 180x는 50x 음, 플러스 130 곱하기 5하고 130x는 130 곱하기 5 해서 음, 5분 나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쌤도 한번 같이 풀어보자. 답이 5가 나왔다는 거지? 8-1번이? 5분? 맞나? 네. 오케이, 오케이. 쌤도 한번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다. 동생은 분속 40m로 걷고 형은 분속 60m로 따라간다고 한다.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는지 구하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좀 보이나? 좀 더 키워줄까? 잘 보여요. 잘 보여? 알았어. 그러면은 전에 월요일에 수업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래도 또 얘기를 할게.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서. 그럼 동생이 조금 더 일찍 출발한 거지. 여기 정도 10분 정도의 거리인 거지. 10분 거리. 10분. 그리고 여기가 동생인데 형이 또 출발을 해. 동생도 출발을 해.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은 형은 분속 60m로 가고 동생은 40m로 가는데 분속으로.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냐라고 했으니까 형이 출발한 지 X분 후에 동생을 만난다고 할 때를 X로 잡는 거잖아. 그럼 언젠가 우리가 여기서 만나겠다, 그지? 동생과 형이 X분 후에 만나겠지? 그럼 이 거리 동일할 거란 말이야. 형이 간 거랑 동생이 총 간격 거리가 같다. 그러면은 동생이 여기까지 왔어. 동생이 간 거리가 지금 동생이 분속이 40분이니까 40m니까 분속이 40에 10분을 먼저 걸었으니까 400m를 먼저 갔겠다, 그지? 그리고 동생은 40x를 갔지. 그렇지? 이거 잘했고. 그리고 형은
60분 속으로 가니까 60x만큼 갔겠다. 근데 이게 같아야겠다, 그지? 그지? 잘했네, 잘했어. 그럼 20x가 400이니까 x는 20분. 잘했다, 잘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8-1번도 볼게요. 똑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다를 수 있으니 봅시다. 자. 유미가 지금 출발한 지 13분 후에 서준이가 유미를 뒤따라 출발하였다. 13분. 유미가 집을 출발한 지. 유미도 똑같이 13분 후에 유미는 분속 50m로 걷고 유미. 서준이 분속 180m로 자전거. 서준이가 좀 나빴네. 서준이가 150m로 자전거를 타고 따라갈 때 서준이가 출발한 지 몇 분 만에 유미를 만나는지. 오케이. 13분 먼저 이제 유미가 출발을 한 거니까 50m로 갔다고 하네. 650m 더 갔겠다, 그지? 650m 더 갔을 테고. 그러면은 유미 650 더하기 50x는 180x랑 같겠다, 그지? 그지? 그럼 130x가 650이니까 x는 5. 맞습니다. 오, 잘했다. 오, 장난 아닌데.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마주보고 건너는 게 똑같거든? 똑같은데 이거 내가 한번 설명을 안 해볼 테니까 한번 풀어볼래? 그림을 그려가지고 필수 문제 9번 채워가면서 한번 풀어봐. 내가 조금 키워줄게. 이러면 좀 보이나? 캠에 가리지 조금. 캠 좀 덜 가리게 해볼게. 좀 된 것 같아. 쌤이 캠을 좀 줄여줄까? 아, 아니면은 이거를 확대하면 좀 나을 것 같아. 잘 보이지? 네. 응. 한번 풀어봐.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쭉 하고 있어봐. 됐다.
이나 다 왔다, 다 왔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집 사이의 거리가 일단 1800m야. 1800m고, 음, 걸린 시간은 일단 같지. 그런 것 같아요. 오, 오케이, 오케이. 몇 분이야, 몇 분? 20분 후. 와, 훌륭하다. 맞아, 맞아. 어떻게 구했어? 뭐지? 응, 저기 1번에 응, 거리를 40x랑 50x로 두고 그치, 2번이 40x 플러스 50x니까 그지, 90x는 1800으로 둔 다음에 응, 마지막에 계산해서 응. x는 20에서 나왔어. 잘했네. 근데 왜 예지가 걸은 거리랑 현우가 걸은 거리를 왜 더했어? 네, 응, 합하는 거라 응, 아닌가요? 응? 40x. 일단 답 맞아. 답 맞는데 왜 그렇게 풀었는지. 저기 2번에 응, 거리 예지가 걸은 거리랑 현우가 걸은 거리 응, 더하길래. 응. 아, 덜하길래. 아, 그런 네. 거였어? 아, 그렇게 한 거였어? 알았어. 네. 이해했어, 이해했어. 근데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할게. 그림은 그렸어? 네. 그림 그렸어? 잘했네. 그럼 예지랑 현우가 집 사이 거리가 일단 예지 집이 여길 테고 여기에 현우 집이겠다, 그지? 근데 여기 거리가 1800m래. 1800m. 다 미터로 동일하니까 그냥 1800이라고만 쓸게. 1800인데 예지는 분속 40m per 세크, 40m per 분, 40m per 분, per 분. 현우는 50m per 분이라고 하네. 그치? 근데 현우가 좀 더 빠르니까 한 이쯤 도착하겠다, 그지? 그치? 현우가 조금 더 빠르니까. 그러면은 예지가 예를 들어 여기 도착한 시간이 x분인 거잖아, 그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몇 분 후에 만나는지를 구하는 거니까 x분 후에 만나는 거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두기로 했으니까 저번 시간에. 예지가 이동한 거리가 보면은 40x다, 그지? 그지? 현우가 이동한 거리가 50x고, 그지? 그래서 더하는 거야. 도착하는 곳은 시간도 동일하겠지만 도착했을 때 도착했을 때까지 간 거리의 합이 그림을 그려보면 40x, 50x 더하는 게 1800이잖아. 그지? 그래서 더하는 거야.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예지가 걸은 거리, 현우가 걸은 거리 더하라고 해서 했다고 해도 맞아. 맞는데 왜 더한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지, 사실 이 문제는. 똑같거든? 똑같은데 9-1번 한번 해볼까? 9-1번? 9-1번 한번 해보자. 좀 키워줄까? 보여? 네. 보여? 보여? 알았어. 이번에도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원 모양의 호수야. 원을 그려보는 거야, 일단은. 쌤 쪽이 아래쪽 조금 아, 잘려가지고. 잘려? 아, 그러네, 그러네. 조금 내려줄게. 맞네, 맞네. 내가 캠을 안 봤다.
줄이자. 줄이는 게 낫겠다. 일단 원을 딱 그리고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둘레는 원주야, 원주. 2파이야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둘레의 길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3km라는 거예요. 이거 풀면은 조금만 더 어렵게 선생님 문제 바꿔서 해볼게. 이거 풀면은. 이거는 조금 쉬울 수 있는데 9-1번은 선생님이 조금 꼬는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 답 뭔 거 같아? 15분 후에. 15분 후? 맞아. 15분 후야, 15분 후. 15분 후. 어떻게 풀었어? 뭐지? 속력이랑 시간 거리를 음, 선우는 속력이 80이고 슬기는 120, 시간을 둘러 x로 두고 음, 선우는 거리가 80x고 음, 슬기는 120x인데 그렇지. 근데 80x 더하기 120x가 했을 때 음, 3000m가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200x는 3000하고 그렇지. 나서 약분해서 x는 15 나왔어. 맞아. 잘했어. 그림도 그렸어? 네. 오케이, 잘했다. 그럼 이제 조금만 난이도 한 단계만 높여보자. 이건 좀 어려울 수는 있거든? 혹시나 틀리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해보는 거야. 똑같아. 둘레의 길이가 3km야, 3km. 똑같아. 선호의 그 속력도 똑같아. 분속, 그러니까 선호 분속 80m, 슬기 분속 120m 똑같은데, 방금은, 그려지나? 잠깐만. 조금, 잘 그려줄게. 똑같은데, 아까는 같은 지점에서 반대로 갔잖아. 그치?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해보자. 선호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이제 슬기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어찌됐건 둘 다 속도가 다르니까 어찌됐건 만날 거 아니야? 빠른 사람이 있으니까. 그치? 근데 이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한 바퀴 만에 만나겠지? 한 바퀴를 누가 한 번 더 돌겠지? 상대방보다? 그거를 약간 유념하고 한번 풀어보자. 같은 방향으로 갈 때 한 바퀴만큼 차이가 날 거고 첫 번째 만날 때 그걸 한번 몇 분 후에 만나는지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조금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쌤이 해볼게. 안 나누어 떨어지긴 하네. 잠깐만. 나누어 떨어져. 나누어 떨어져. 나누어 떨어지니까 한번 해보자. 나누어 떨어지는데 완전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그 아무튼 나누어 떨어져. 나누어 떨어지니까 한번 해봐.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볼게. 이거 하면은 진짜 잘 이해한 거지.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거.
상상을 딱 해봐, 상상을. 선호랑 슬기가 같은 방향으로 운동장을 달려. 운동장을 달리는데 슬기가 조금 더 빨라, 그지? 그럼 슬기가 한 바퀴를 더 돌겠지, 선호보다. 그지? 어느 순간 만날 테고. 그거를 잘 생각을 해봐. 만나는 시간을 X분이라고 잡고. 지금 30분 후에 30분? 30분? 아깝다, 아깝다. 30분은 아닌데. 왜 30분이 나왔어? 80, 음, 선호가 음, 80X면 3,000 한 바퀴 하고 음, 슬기가 120X면 음, 3,000 해가지고 음. 둘이 더 했어. 둘이 더 했어? 오케이.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선호가 한 바퀴를 돌지 안 돌지는 명확하게 몰라. 포인트는. 왜냐면은 우리가 뭐 물론 뭐 하나하나 구하면은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알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만 보고서는 선호가 한 바퀴를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일단 모르고 슬기가 좀 더 빠르다, 그지? 슬기는 한 바퀴를 선호보다 더 돌아. 그치? 그게 포인트야, 그게 포인트. 한번 봐볼까? 이게 뭐 호수라고 했지만 운동장이랑 생각 똑같으니까 선우랑 슬기가 같은 방향으로 이제 운동장을 도는 거야. 근데 슬기가 아까 말했듯이 좀 더 빠르니까 한 바퀴를 선우보다 더 돌면서 제칠 거란 말이지. 그럼 제치는 구간을 한 이쯤이라고 보자고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야. 뭐 여기가 아니고 여기도 상관없어. 여기도 상관없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쯤에 선호가 선호가 이쯤 왔을 때 슬기가 한 바퀴를 더 돈 거야, 그지? 그래서 이때 딱 만났어. 사실 여기서 만나진 않았겠다. 상상을 해보는 거야. 그랬을 때, 그럼 선호는 이만큼의 거리를 갔다, 그지? 분속 80m로. 선호가 간 거리는 몇 미터지? X분 후에? 80X. 그렇지, 80X지. 그러면은 슬기가 간 거리는 몇일까? 선생님 그림을 조금 애매하게 그렸다. 한 이쯤으로 했으면 조금 더 생각이 쉬웠을 텐데. 슬기가 간 거리가 몇 미터일까? 몇 미터일까? 분속 120m 했을 때 X분 후에 만났어. 80X.
그렇지. 120x야, 120x. 근데 120x. 근데 120x야. 잘했어, 여기까지. 선호는 80x만큼 왔어. 여기 만난 구간에서. 근데 슬기는 120x 왔어. 근데 여기까지 왔어. 근데 한 바퀴 더 돌았지, 슬기는. 그치. 한 바퀴를 더 돈 거야, 한 바퀴를. 한 바퀴를 더 돌았어. 그러면은, 이 슬기가 간 거리에서 120x에서 선호가 간 거리가 80x라 했잖아. 선호는, 그러니까 슬기가 간 거리에서 선호가 간 거리를 빼면은 한 바퀴가 나오지 않겠어? 그렇지. 그럼 한번 구해볼까? 이러면 구할 수 있겠지. 생각보다 좀 클 거야, 답이. 근데 아마 이제 분속 차이가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선호랑 슬기가 꽤 많이 뛰었겠다. 꽤 많이 뛰었을 거야. 1시간 15분. 1시간 15분? 75분? 네.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거야. 잘했어. 잘했어. 잘했는데 그 약간 포인트를 잘 못 잡았지, 이거를. 선호도 일단 한 바퀴 돌 거라고 생각을 했고, 첫 번째는. 근데 정확하게는 선호가 한 바퀴 돌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한번? 생각해볼까? 검사를 해보면 되지. 75분 됐잖아. 선호가 간 거리 생각해볼까? 87에 50분, 56, 85, 40 하면은 6000m 걸었다, 그지? 87, 56, 85, 40. 그러면 사실 두 바퀴째 때 선호랑 슬기가 만난 거네. 선호가 두 바퀴 돌았을 때. 그치? 이해가 돼? 왜냐면은 둘레가 3km니까 우리가 6000m 때 만나잖아? 그지? 75분이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호가 6000m 갔을 때, 슬기는 한 바퀴 더 돌았을 때 9000m를 갔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만 보고 선호가 한 바퀴를 돌았는지 두 바퀴를 돌았는지 유추하기는 쉽지가 않다. 구하고 나서야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선호가 한 바퀴를 돌았다는 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이해됐지? 이거 어려웠어.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근데 이제 이런 유형이 만약에 내가 선생님이면 낼 것 같더라고.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이제 지인이가 고등학생이지만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이제 이런 관련한 문제가 나오면은 절대 틀릴 수가 없다. 개념을 이제 이해됐지, 이거 확실하게. 쉽게 생각하면 그냥 빼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어. 쉽게 생각하면 빼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림 그려보면서 상상하면서 풀는 거는 또 다르거든.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계속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수학 수학 능력을 기르는 거지. 수학 풀 수 있는 힘을. 그러니까 그냥 외워서 풀면 풀 수도 있겠지. 누구는 뭐 빼서 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자기가 혼자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기르면은 난 지금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시기가. 뭐 고3 때도 다시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뭐. 그러니까 조바심 갖지 말고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일을 해봅시다, 일. 전에 그 기억나? 일을, 전체 일의 양을 일로 둔다고 했던 거 기억나? 쌤이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돼? 이게, 왜 일의 양을, 둘 다 일이었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동그라미 치면서 얘기할게. 전체 일의, 전체 일의 양을 일로 둔다라는 말은, 전체 일의 양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2로 둬도 되고 3으로 둬도 돼.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일로 잡는 거야. 이 일이라는 것의 어느 정도 부분, 그러니까 분수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일의 양을 이제 확인을 할 건데 일로 뒀을 때가 가장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일로 정하는 거야. 특별한 이유 없어. 특별한 이유 없고 그냥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나타내고 싶으니까 일로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일을 혼자서 완성하는데 A일이 걸렸대. A일이. 그러면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은 A분의 1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체 일의 양을 1로 뒀으니까
A1이 걸리니까 A분의 1만큼의 속도지, 사실 속도. A분의 1만큼 1이라는 정확하게는 둘 다 1인데 잠깐만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그 워크고 이건 데이야. 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지? 그 퍼센트로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A분의 1이라는 속도로 일을 진행을 하는데 하루에 A분의 1이라는 1이라는 다 1이어서 좀 헷갈린다. 아무튼 A분의 1만큼을 하는 거야, 하루에. 그걸 약간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전체 일의 양을 1로 정하는 거야. 좀 이해가 돼? 근데 이건 좀 문제를 풀어봐야 좀 더 이해가 되기도 할 거야.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 A다.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 A. 그러면은 X일 동안 하는 일은 AX다. 이것까지는 이해되지. 어렵지 않지, 이거는. 그러면은 이 개념을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그때 전에 그 얘기 했었다. 원가와 정가 얘기. 기억나나? 물건을 만들 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팔진 않으니까 마진을 붙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정가는 원가 플러스 이익이야. 실제 이익은 이거 정가에서 원가를 빼면 되겠지? 정가가 판매 가격이 똑같은 말이야. 정가가 판매 가격이니까. 이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풀어봅시다. 내가 보기는 10번에 1번을 일단 한번 10번을 한번 풀어보자. 10번을 한번 풀어보자. 전체 일량을 1로 놓는 거야.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그리고 아버지 형 각각이야. 지금 이게 아버지랑 형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2번은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개념이 헷갈리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전체 양이 1이니까 10번에 1번 했어? 한 건지 모르겠어. 한 건지 모르겠어. 한번 불러볼래? 10번에 1번? 10x랑 15x. 10x랑 15x.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보자. 전체 일의 양을 1로 뒀잖아. 전체 일의 양을 1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끝내는데 이 전체가 1이야, 1. 그렇지? 근데 아버지는 이거를 10일 만에 끝낸대. 10일 만에. 그러면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10분의 1이겠지. 10분의 1씩 계속 하면은 10번 채우면은 1이 채워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10분의 1이겠다, 그지? 그지?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자고 먼저 미리 얘기를 했으니까, 문제에서. 그러면은 형은 똑같이 하면 15분의 1이겠다, 그지? 이걸 2번 한번 해볼까? 2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일의 양이 1입니다, 1. 한번 식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이거 사실 활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버지가 10분의 1이고 하루에 할 수 있는 일 형이 15분의 1. 그러면은 며칠이 걸린다고 했을 때 이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10분의 1 x겠지. 그치? 형이 할 수 있는 일은 15분의 1 x겠지. 그치? 이해했어? 이해했지? 그러면 그걸 더하면은 1이 되겠지. 그치? 일을 완성을 해야 되니까. 일을 전체 일을 1로 두기로 했으니까. 그럼 10분의 1 x 더하기 15분의 1 x가 1이면 구할 수 있겠지. 그렇게 푸는 겁니다. 10-1번 해보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사실 고등학교 때는 이 일 관련된 문제는 사실 크게 나오진 않아. 보통 고등학교 때. 근데 이게 이해하냐 안 하냐는 좀 다른 것 같아. 이걸 이해하고 고등학교 거를 다시 공부하는 거랑 이거가 이해가 안 되고 공부하는 건 좀 다르니까 조금 답답할 수도 있어. 아직 계속 중학교 1학년 걸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 힘을 기른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자고요. 조금 가렸네. 좀 내려줄게. 어렵지. 이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 일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총량을 일로 두는 것 자체가 되게 생소하잖아, 개념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전체 일의 양이 일단 일로 두면은
혼자 하면 6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진이가 1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음, 어, A라고 잡아볼까? 유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의 양,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A로 두는 거야. 종원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B로 두는 거야. 유진이가 혼자 하면은 6A가 걸릴 테고, 이게 1인 거지. 일을 혼자 하는데 6시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종원이가 혼자 하면은 12B가 걸리겠다, 그지? 그럼 A는 6분의 1, B는 12분의 1. 각각 유진이랑 종원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 속도는 6분의 1과 12분의 1인 거지. 그치? 그럼 유진이와 종원이가 같이 했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했을 때는 응.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더 해줘야지. 같이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게 일 개념이 조금 헷갈려, 처음에 보면.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니까. 포인트는 혼자 한다는 거야, 처음에. 처음에 혼자 하니까 본인의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혼자 하는 거니까 각각의 속도를 구할 수 있고, 같이 했을 때 속도를 더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걸 약간 초점을 두면은 얼마나 걸리는지 나오죠. 유진이는 6분의 1의 속도로 시간당 일을 하고, 종원이는 12분의 1 속도로 시간당 일을 합니다. 그럼 이제 유진이랑 종원이가 시간당 같이 일을 하니까, 유진이는 6분의 1이고 종원이는 12분의 1이니까 이걸 더하면은 12분의 3이다, 그지? 그러면 12분의 3이면 4분의 1인 거지? 그러면 이제 시간당 4분의 1씩 일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총 일이라는 일을 다 하려면은 4시간이 걸리겠다, 그지? 음,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됐어. 어렵지? 이거 어려운 문제야. 바로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 근데 이제 이 일에 대한 문제를 이해를 하는 건 되게 중요해. 중요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이따가 숙제로 그 유형편 문제 캡처해가지고 보내줄게. 이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는 책이 개념책이 있고 유형책이 같이 붙어 있는데, 좀 이따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유형편을 좀 캡처해가지고 일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끔 숙제를 내줄게요. 필수 문제 11번 풀어봅시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고등학교 때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 원가 정가. 근데 이익을 붙인다 라는 개념은 이해를 하면은 써먹기가 좋지. 나중에 뭐 조금 지나면 소금물의 농도 뭐 그런 거 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서도 비슷한 개념이니까 소금의 양을 구한다 막 그럼 막 머리 아프잖아. 근데 이거를 원가 정가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진 원가에다가 어느 정도 이익을 붙여서 팔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값을 더해서 더 돈을 받으려고 하거나 그럴 거 아니야? 그 개념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이익을 붙인다 아니면 그 퍼센트 비율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이런 개념을 생각할 때 훨씬 이해하기가 쉽지. 그래 한번 풀어보면은 필수 문제 11번은 선생님이 조금 도와줄게. 계속 그래도 여기서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 상품의 원가를 X1이라고 할 때 정가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어. 원가를 X라고 했다, X. 그지? 근데 우리가 원가에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기로 했어. 근데 팔리지 않았대. 그래서 정가에서
500원을 할인하여 팔았더니 한 개를 팔 때마다 300원의 이익이 생겼대. 어찌됐건 300원의 이익은 뭐 모르겠고 일단 팔았던 가격이 20% 이익을 붙였다가 500원을 할인한 거잖아, 그지? 음, 일단은 여기서는 내 스님 2번까지도 생각을 해버렸는데 1번까지를 하면은 x가 정가다, 원가, 그지? 여기다가 0.2x를 더한 거지. 20% 더한 거니까, 그지? 그지? 그러면은 1.2x겠다, 그지? 1번은. 근데 1.2x에서 우리가 500원을 할인하기로 했어. 그지? 그럼 1.2x에 마이너스 500원이 이게 진짜 정가겠다, 그지? 이해됐어? 이게 파는 가격이야, 실제로 우리가. 근데 우리가 원래 원가가 얼마야, 여기서? 원래 원가. X. 그렇지, x지, x. x라고 했지. 그럼 우리가 아까 정가가 1.2x 마이너스 500이지, 그지? 근데 우리 여기서 300원의 이익이 생겼대. 좀 안 보이긴 하는데 300원의 이익이 생겼대. 그러면은 우리가 정가에서 x를 빼면은 300원이겠다, 그지? 그치? 그러면은 0.2x는 800원이겠다, 그지? 그치? 그러면은 5 곱하면은 4,000원이겠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쉽진 않지. 쉽진 않아. 근데 좀 이것도 좀 상상을 좀 해야 돼. 상상을. 내가 물건을 파는데 어느 정도 이득을 붙여야 돼. 그거를 그 원가 정가를 스님이 얘기를 해줬을 때 좀 약간 상상이 좀 가지 않았어? 맨 처음에 얘기해줬을 때. 뭐 시장터를 갔는데 그 사람들도 만드는 가격이 있을 거고 뭘든 하다못해 그냥 야채를 팔더라도 그 야채를 만드는데 필요 들어가는 노동력도 있을 노동 비용도 있을 거고 뭐 밭도 사야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데 야채 하나 뭐 가지를 뭐 수박 뭘 팔까? 사과를 하나 팔아. 예를 들어 야채 가게에서 사과를 하나 파는데 그 사과 하나를 만드는데 비용이 들 거 아니야. 하나를 만들 때 되게 엄청 많은 사과를 재배했겠지만 사과 하나를 만드는데 비용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마진을 붙일 텐데 그러면은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지. 내가 이제 야채 가게 와서 사과를 살려 해. 근데 이 사과는 분명히 원가가 있을 거고 정가가 있을 거야. 원가는 원래 이 사과 하나 만들 때 가격인 거고 정가는 우리가 사는 가격이야. 마진을 남겨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원가에 20% 이익을 붙였고 근데 안 팔려. 그래서 마이너스 500원을 할인했어. 근데 500원 할인했을 때 300원 이익이 생겼어. 그러면은 X에서 그러니까 정가에서 X를 빼면은 300원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 그렇지? 그 개념을 생각을 해봤을 때 11-1번은 선생님이 숙제로 내주겠습니다. 이건 선생님 숙제로 내줄게. 이거를 막 또 수업 시간에 계속 끌고 가면은 너무 끌고 가니까 이건 숙제를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고민하면은 난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하는 거 보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문제를 선생님이 그냥 개념편에서 숙제를 내줄게. 개념편에서 1이랑 아까 얘기했던 원가 정가 이 부분 조금 힘들어하니까 이 개념을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랑 뭐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차이가 크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이따 수업 끝나고 이제 바로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점점 숙제 양이 조금씩 늘어날 텐데 너무 부담되면 말해줘야 돼. 근데 잘 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다음 달은 갑시다. 조금 찝찝할 텐데 그래도 넘어가면서 다음 이제 지인이가 자습하는 시간도 잘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랬으면 좋겠고 좌표와 그래프 중요하거든. 좌표와 그래프 왜 중요하냐?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좀 느꼈겠지만 좌표가 계속 나오잖아. 이 좌표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랑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좀 다르거든. 이제 또 중학교 2학년 때는 이제 1차 연립 1차 방정식이 나오고 이제 1차 함수가 나오는데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좌표와 그래프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자, 자. 이 부분은 진짜 개념적인 부분이어가지고 막 문제가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아, 사실. 근데 이 개념을 조금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자. 자, 우리가 좌표 평면을 이야기하기 전에 수직선을 먼저 얘기할 거야. 수직선. 수직선. 수직선을 먼저 얘기할 거야. 우리가 뭐 여기가 기준을 0으로 뒀을 때 예를 들어 만약 이렇다고 치면 이 P의 좌표는 몇일까? P의 좌표는 잘 안 보이나? 이 P의 좌표는 몇이지? 그치, 1이지. 그냥 이게 다야. 좌표 평면의 경우는 동일하게 X축과 Y축으로 보통 두는데 근데 꼭 X축, Y축으로 두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X, Y축으로 둬. X, Y축으로 뒀을 때 되게 쉽게 들릴 수 있는데 괜히 하는 거 아니니까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의 좌표는 몇일까? 어디? 여기. 안 보이나? 좀 보이네. 그렇지, 2,1이지. 그것만 알면 돼. 그것만 알면 되고 이제 X축, Y축 원점 이 여기를 가운데를 원점이라고 두고 있고 이가 우리가 이렇게 좌표 평면 X축, Y축 2차원의 평면을 좌표 평면이라고 합니다. 2차원의 좌표를 그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순서상 얘기 많이 하잖아. 순서상이 그러니까 X, Y를 기준으로 했을 때 X, Y 순서상을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알고 있겠지만 순서상 A, B랑 순서상 B, A는 다르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X축 P 예를 들어 이제 여기가 P를 아까 선생님이 구했잖아. P를 찍어줬잖아. 그래서 수선을 내려가지고 나오는 좌표가 X좌표, Y좌표다. 여기까지는 뭐 사실 어렵지 않지. 그치? 근데 이건 개념적인 부분인데 흔들릴 수도 있거든. 쉽다고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조금 조금은 좀 명확하게 할게요. 근데 빨리 넘어갈 것 같긴 하다. 이거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볼래? 4번에 1번에 2번?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좌표 평면이야, 좌표 평면. 음, 0,-1. 오케이. 잘 알고 있구만. 잘했어. 그러면은 y축 위의 점도 사실 할 건 없겠다, 그지? 4분면. 4분면 잘 알고 있어? 네. 잘 알고 있어? 1사분면, 살짝 2사분면 헷갈리긴 헷갈리긴 해? 해. 오케이. 그러면은 4분면은 사실 개념이 중요하긴 한데 이 개념을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막 못 풀고 그러진 않아.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걸 모른다고 못 풀진 않는데 모르면 소통이 안 되지. 예를 들어 뭐 선생님 뭐 예를 들어 어떤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데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 몇 컴마 몇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그 몇 컴마 몇만 듣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하면 아, X좌표, Y좌표가 둘 다 플러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겠지. 기본적으로 좌표 평면은 세는 게 이렇게 셉니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야. 이것도 사실 외울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면은 사실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일사분면을 보면은 좌표 평면에서 오른쪽 위에 있으니까 여기 둘 다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일사분면은 플러스 플러스인 거고 이사분면은 x축은 마이너스 x좌표는 마이너스고 y좌표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일 테고 그지? 3사분면은 x좌표가 마이너스고 y좌표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테고 그지? 그리고 4사분면 마지막으로 4사분면 x좌표가 플러스고 y좌표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겠다 그지? 이 개념만 알면 안 돼. 이게 헷갈리더라도 그림만 그려보면 바로 알 수 있어. 그리고 계속 그림을 그리는 습관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그냥 안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워집니다. 목도 기억 안 나면 또 그리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문제 풀 때 급하게 할 거 없이 다 그려봐. 근데 이제 계속 그리면서 하다 보면은 속도가 붙거든. 생각하는 것도 되게 빨라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시험을 풀 때 시간이 남는 순간들이 올 거야. 시험 볼 때 시간이 남니? 혹시 부족하니? 수학 풀 때. 네, 지금 풀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음. 중간고사, 때 음, 1년도 완전 잘 했을 때는 조금 남았던 것 같아. 그렇지. 좀 남지. 근데 이제 지금 조금 힘들어졌을 때는 사실 안 봐본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조금 남는 게 원래 보통 맞는데 그렇게 보통 풀게 만드니까 난이도를. 근데 점점 이제 학년 올라갈수록 그게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는 사실 많이 개념이 흔들린다는 의미랑도 동일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개념 단단하게 해가지고 언제나 시간이 남았으면 좋겠다. 시간이 남아야지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 매번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매번 검사를 해가지고 계속 맞추면서 계속 뒤로 가는 거야. 풀 때. 그래야지 100점이 나옵니다. 자, 그럼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인지는 막 크게 막 할 건 없을 것 같아. 그냥 그려보면 돼. 좌표 평면에. 그리고 2사분면 위에 있는 점, 3사분면 위에 있는 점 이것도 그려보면 돼. 2사분면을 그려보고 2사분면은 마이너스 플러스구나. 3사분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구나. 그려보면 돼. 그래서 대응시키면 되지. 이게 이렇게 한다고 느린 게 절대 아니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 맞추는 게. 엄청 빨리 풀었는데 틀리면 무슨 소용이야. 그렇지? 그럼 오히려 느린 거거든. 그게 더. 이것도 그려보면 됩니다. 4분면을. 오케이. 그래프 해석. 변수 그래프. 좋아. 변수는 변하는 수입니다. 변하는 수. 변하는 수예요. 우리가 XY를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문자라고 이제 맨 처음에 했었잖아. 그렇지? 문자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그 문자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항식을 배우고 방정식을 배우는 거잖아. 근데 어떠한 방정식에 대해서 XY가 있으면은 이제 그 XY 예를 들어서 아이고 왜 이래? 어씨 잠깐만. 미안합니다. 이게 내가 보기에는 손이 닿아서 그런. 잠깐만. 이게 난 해결이 된 줄 알고 잘해봤는데 일단 그럼 마우스로 해볼게. x 더하기 글씨 너무 안 좋은데. 예를 들어 이런 방정식이 있습니다. 1차 방정식이. 이 각각에 대해서 x랑 y에 해당하는 게 변수예요. 변수. 그리고 알고 있겠지만 이 x 더하기 2y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지. 이 xy 맨 처음에는 중학교에서는 각각 중학교 1학년 때는 각각 x에 대응하는 xy에 대응하는 수들을 다 구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지. 그렇지. 그것을 이제
선으로 긋는 게 이제 직선을 긋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보통 그립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그래프는 사실상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점으로만 나타낸 거예요. 잠깐만. 왜 이러는 거야? 대체. 어, 선생님이 해결한 줄 알았는데 나 고치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러니까 좀 당황스럽네. 오늘은 패드로 조금 덜 해볼게. 아니면 이거 설명 끝나고 다시 키면 될 것 같거든? 해볼게요, 그렇게. 어, 잠깐만. 음, 이러면 될 거야. 잘 되네. 해결했습니다. 아,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아니, 선생님이 원래 아이패드로 안 했었어. 맨 처음에 마우스로 하다가 막 태블릿 사보고 막 그랬었는데, 아이패드가 제일 필기감도 좋고, 제일 글씨도 잘 나오고, 나도 집중도 잘 되고, 학생들도 집중이 잘 되더라고. 근데 이제 이 PDF로 하면서 원래는 너무 자세하게 얘기한다. 어찌됐건 그 굿노트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조금 바꿨거든 스타일을. 아무튼 해볼게요. 이거 순서상을 구하는 거는 사실 시간 너무 낭비일 것 같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사실 순서상은 사실 이거 대응만 하면 되는 거니까 모두 구하는 거 사실 0,0, 10,8, 20,16, 30,20 이거 그냥 쓰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오른쪽 좌표평면에 그리는 거 그냥 찍는 거잖아. 사실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하진 않을게. 고도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고도가 이제 높은 정도지, 높은 정도. 높을 고의 정도도 해가지고 높은 정도지. 뭐 사실 고도가 높아지고 변함 없고 낮아진다 이거 막 사실 공부할 필요가 사실 없잖아. 그냥 개념만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있어. 이건 좀 중요해. 시간에 따라 속력이 점점 느리게 증가한다라 시간에 따라 속력이 빠르게 증가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직선은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지. x축을 시간으로 두고 y축을 속력으로 뒀을 때. 근데 예를 들어서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가파르게 잠깐만. 이렇게 증가하는 거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1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2,3이라고 치는 거지. 선생님 좀 그래프를 좀 잘 못 그렸는데 여기다 그려줄게요. 여기라고 하자. 여기이긴 하네. 여기는 한 2,3 거잖아. 그러니까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거지. y 값이.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는 x축의 미지수, x축의 개수가 1이 아닌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x제곱이거나 아니면 x세제곱이거나 어찌됐건 x의 1차식이 아닌 거지 정확하게는. 근데 이제 반대로 시간이 가면서 좀 완만해지는 경우들이 있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거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시간에 따라 속력이 점점 느리게 증가한다. 이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지금은. 그리고 이거 세 번째는 반복을 한다. 그 정도. 규칙성은 있지만 증가하거나 오른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 세 번째는. 사인, 코사인 그래프가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를 하고 뭐 이건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그지? 이것도 좀 개념을 단단하게 할 필요는 있는데 막 시간을 써야 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어, 이거는 해볼 수 있겠는데? 3번 어때? 3번 해볼래? 3번? 3번 해보자. 3번은 약간 좀 상상을 해봐, 상상을. 내가 물을 따른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생각하기. 근데 내가 진짜 물을 따른다고 생각하면 되게 쉬워. 내가 컵에다가 이렇게 똑바로 높이 올라가 있는 컵에다가 예를 들어 뭐 아메리카노 먹는지 모르겠다. 아메리카노 먹어요. 먹어? 카페 가서 먹어? 네. 잔 보면 되게 이렇게 길쭉하게 나온 예쁜 잔들도 있잖아. 근데 반대로 이렇게 약간 아래쪽이 조금 이렇게 쏠려 있는 이런 잔들도 있단 말이지. A, B처럼. 여기다가 물을 따른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랬을 때 한번 3번만 한번 풀어볼까? A, B 각각? 그게 포인트야, 그게. 밑넓이. 밑넓이가 클수록 물이 더 많이 들어가야겠지. 같은 높이를 올리는데, 그렇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야. 내가 물을 따른다고. A는 진력 같고 음, B는 디귿 같아요. 오, 맞아, 맞아. 왜 그렇게 생각해? A는 눈높이랑 눈높이가 똑같아가지고 음, 그냥 일정하게 계속 찰 것 같고 그치, 그치. B는 조금 눈높이가 더 작으니까 음, 물이 조금 더 빨리 찼다가 그치, 그치. 높이가 좀 천천히 찰 것 그렇지, 같아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딱 그게 맞아. 그게 정답이야. 선생님이었어도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딱 그게 정답입니다. 이게 뭔가 내가 항상 느끼는 건데 약간 수학은 약간 상상의 영역인 것 같긴 해. 상상을 구체화할 때 난 답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 맨날 막 그림 그리라고 하잖아. 그것도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니까 어느 정도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막 사실 크게 할 건 없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좀 그래프 해석이랑도 관련이 있어서 한번 이거 5번만 다시 5번만 해볼까? 사실 아까 개념은 조금 쉬웠는데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프를 조금 내어줄게.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 준비물 집에 놓고 집에 다시 되돌아갔어. 근데 내가 보기 뛴 거 같네. 갑자기. 등굣길에 갔으니까 집 갔다가 와서 준비물 찾다가 뛴 거 같아 내가 보기엔.
다 맞는 것 같지? 음. 좀 작나? 음. 조금만 키워줄게요. 이번이 틀린 것 같아. 그렇지. 5번 몇 분이게? 이번 6분? 맞습니다. 6분이에요, 6분. 조금 헷갈렸지. 이거 그래프 해석 문제인데, 내가 스님이 이 문제를 풀어보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상상을 할 수 있는 문제여서 그렇지. 기울기의 개념을 알고 있나? 살짝 헷갈리는 것 같아. 살짝 헷갈려? 기울기는, 일단은, 기울기는, 기울어진 정도야, 기울어진 정도. 기울어진 정도인데, 이 기울기는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야.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만약에 이런 직선이 있다면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 x의 증가량에서 이 x의 증가량에서 y의 증가량으로 나눈 게 이 기울기야. 기울어진 정도. 이걸 생각했을 때 이 문제를 보면 되게 웃겨. 보면은 이 기울기보다 여기가 더 가파르지. 느껴지나? 여기가 더 가파르지. 근데 이 기울기보다 여기가 더 가파르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간 거냐면 등굣길을 그냥 신나게 가고 있어서 학교를 가고 있었는데 아차차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준비물을 챙기러 집에 조금 평소 가는 것보다 좀 빨리 왔어. 근데 한 2분 동안 준비물을 찾다가 5분 만에 갑자기 학교에 도착해 버린 거야. 상상하면은 갑자기 준비물 두고 와가지고 조금 빨리 걸었다가 시간 늦을 것 같아서 빨리 뛴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만 보고도 이게 상상이 좀 돼야 돼. 얘가 갑자기 진짜 급했구나. 급하게 진짜 등교를 했구나. 이런 게 약간 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울기 개념 나올 때 한 번 더 설명할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기울기는 기울어진 정도예요. 기울어진 정도가 크려면 x의 증가량에 비해서 y의 증가량이 크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좀 더 가파르겠지. 같은 x의 증가량보다 y의 증가량이 훨씬 크니까 이거를 좀 알고 있으면 되고,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y는 ax 플러스 b에서 이 a가 기울기입니다. b는 y 절편이고, 그리고 x 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이건 조금 천천히 얘기할게요. 기억이 나 혹시? x 절편 y 절편 기울기? 기억나? 오케이. 기울기가 이제 가파른 정도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지. a가 그냥 단순히 기울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파르니까 조금 더 값이 더 크게 변하겠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6번은 안 할게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숙제까지만 안내하고 해볼게. 근데 좀 시간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 숙제를
전에 냈던 것보단 조금만 더 많이 내줄게. 아까 또 일이랑 정가 문제도 좀 있었으니까 조금 한번 자습하는 시간을. 네. 응? 혹시 이거 PDF 받을 수 있어요? PDF? 그래? 아, 줄 수는 있는데, 네. 이게 그거야. 저작권 위반이야. 아, 내가 주면은 저작권 위반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주기가 그렇고, 선생님이 캡처를 잘 떠줄게. 이쁘게. 줄 수는 있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뭐 학원 같은 데 가면 사실 막 다 복사 떠주잖아. 근데 그것도 저작권 위반되는 행위긴 한데, 인용을 해주지. 선생님도 주고 싶은데, 뭐, 사실 우리 둘만의 이런 수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깔끔하게 캡처 떠줄게. 뭔가 아이패드로 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네, 맞아요. 그지? 다른 거 풀어보려고. 어, 그게 좀 좋긴 한데, 책 사는 게 제일 좋긴 하지. 근데, 몰라. 근데 나는 너무 빨리 끝날 책을 사는 게 좀 아깝다 싶은 거지. 대신 선생님이 예쁘게 캡처 떠줄게. 캡처 잘 뜨거든? 이건 지우지 말자. 근데 그래도 녹화를 계속 한 거를 보내주긴 한데 조금 약간 화면 전환할 때 조금 많이 흐려지지. 네. 그치? 이게 비트레이트를 많이 낮춰가지고 안 그러면은 용량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원래 실제 용량이 한 2기가 정도 돼. 2기가바이트. 나 이렇게 그 화면 전환할 때 조금 흐려지게 안 해버리면 2기가가 넘는데 안 그러면은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내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건 조금 이해를 해줘. 일단은 일이랑 정가 문제를 쌤이 캡처 떠서 보내주고 근데 사실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문제라도 제대로 푸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를 막 엄청 내주는 게 아닌 이유가 하나만 잘 풀어도 딴 걸 풀 수가 있다는 믿음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도 오늘은 조금 그래도 아까 일이랑 정가 원가 문제 좀 힘들었으니까 개념 쪽도 좀 선생님 캡처 떠서 줄게. 그 부분을 좀 힘들었으니까 거리 시간 속력도 조금 문제를 좀 내주고 선생님이 뒷수업이 오늘 학생이 쉬어가지고 조금 시간 여유 있어서 좀 깔끔하게 캡처 뜨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그거 오늘 수업 영상 녹화한 거 바로 보내주면서 캡처 떠가지고 숙제 내줄게. 네. 알겠지? 알겠어.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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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